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재료역학 1의 지난 3주차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재료역학에서 필요한 평형관계, 응력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재료역학 1에서 우리가 응력이라든지 이런 정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다음에 계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직응력과 또 전단응력의 정의 이런 것들, 변형률의 정의 이런 거 공부했지만 우리가 2학기에 들으면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해석들을 지난 3주일 동안 했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변형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의 재료역학을 하면서 매일매일 나오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 응력과 변형률인데요. 오늘부터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주로 변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 주는 이제 변형률과 응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변형률을 3차원적으로 다 얘기를 하면은 좀 생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할 것은 이제 평면 변형률, 그러니까 2차원 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평면 변형률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물론 이것은 3차원적으로 쉽게 이제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 평면 변형률, 플레인 스트레인 그러면 물론 2차원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C에 관련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플레인 스트레스를 얘기했을 때, 평면 응력을 얘기했을 때는 시그마 C자 붙은 것이 0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타우 XC, 타우 YC도 제로이고 타우 XY는 존재를 했었죠. 그 마찬가지로 플레인 스트레인에서는 스트레인이 입실론 C가 제로이고 감마 XC, YC가 제로인 경우, 요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자, 이거 두 개가 그러면은 다르냐 같으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2차원적인 거지만 플레인 스트레스는 정의에 의하면 시그마 C가 제로이고 플레인 스트레인은 입실론 C가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입실론 X하고 Y하고 갬마 XY는 뭐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XY, 시그마 C도 0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이제 포화손비,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포화손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포화손비만 없다면 시그마 G, 스트레스 G 방향의 스트레스가 없으면 입실론 C도 없는 건데, 이제 가령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1학기 때 푸는 적이 있었는데요. 재료역학 1에서. 자, 여기 마찰이 없는 데에서 양쪽의 힘으로 눌러줬다. 그러면 이쪽 방향, C 방향에 대한 스트레스를 보게 되면요. 자, 이것은 분명히 꽉 위에 아래가 막혀 있으니까 스트레인은 제로가 되죠. 자,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포화손비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하겠죠.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못 튀어나오게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축 응력을 받겠죠. 자, 이 경우는 입실론 C는 0이지만 시그마 G는 0이 아닌 그런 뭐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인 스트레스하고 플레인 스트레인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포화손비가 만약에 0이거나 이런 경우는 재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재료라든가 이런 거에 파이버 방향을 적당히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의 0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진흙 같은 경우 그냥 누르면 누르는 대로 들어가고 횡방향으로 변형이 없는 진흙, 뭐 진흙도 약간은 있지만 하여튼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제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 방향이 서로 정확하게 크기가 같지만 하나는 인장이고 하나는 압축인 경우, 이런 경우는 플레인 스트레스하고 플레인 스트레인이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두 개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역학 1에서 말한 거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간단히 해보면, 우선 노멀 스트레인하고 시어 스트레인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노멀 스트레인의 정의는 그야말로 노멀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그 원래 길이가 L이었던 것이 뭐 델타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미분식으로 dx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dx로
표현된 그런 늘어난 길이가의 B를 우리가 이제 노멀 스트레인이라고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뭐 이런 거죠. 우리가 1m짜리가 1mm 늘어난 거하고 10cm짜리가 1mm 늘어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1mm를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형이 같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위는 같지만 스트레인은 같지 않은 거죠. 이와 같이 얼마 정도 늘어난 비율을 정의하는 것이 이제 스트레인이라는 것은 뭐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길이를 길이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dimensionless quantity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차원적인 변수인데, 자, 이것을 그냥 숫자로 쓰면 그러면은 단위 없이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숫자들은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루는 것이 금속인 경우는 1m에 아까 말씀드린 1mm, 2mm 정도까지만 늘어나도 벌써 이제 항복을 뭐 걱정을 해야 되는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작기 때문에 보통 스트레인은 이렇게 10-6승으로 보통 쓰고, 뭐 읽기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인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단위지만 미터를 밀리미터로, 마이크로미터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보통은 SI 단위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마이크로 스트레인, 이건 단위라고 하긴 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단위 표기법에는 맞지 않지만 그냥 마이크로 스트레인을 나타낸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인은 어떻게 정의가 됐었죠? 시어 스트레인은 얼마큼 찌그러졌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시어 스트레스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약속을 했죠. 물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은 다른 책에서 다른 강의에서는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플러스 방향을 플러스로 안 하느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또 모순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경우 요 면이 요 각이 90도였다가 조금 찌그러지게 되겠죠. 물론 이거는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고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고요. 어쨌건 이 찌그러진 각도, 이 두 각도를 더하는 것을 시어 스트레인으로 한다. 그런데 그것을 라디안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시어 스트레인으로 정의가 된다는 걸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을 플러스로 하는 책에서는 이것이 이제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각도가 늘어나는 게 플러스 스트레인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정의도 하게 됩니다만 요새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플러스로 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각도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라디안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시어 스트레인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요 각도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이제 미분식으로 요거 이제 미소 면적이니까 한 점을 지금 이제 이런 것은 한 점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 점으로 보면은 이 길이가 뭐 dx, dy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델타 x만큼 늘어났을 때, 델타 y만큼 늘어났을 때 이 각도 이것을 우리가 시어 스트레인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했듯이 그러면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가 이와 같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것이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방향으로 늘어났고 여기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요. 입실론 y가 있고 또 감마 xy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플레인 스트레인 조건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 해석하고 똑같이 그러면 세타만큼 기울어진 지점에서는 새로 생기는 입실론 x 다시 입실론 y 다시 감마 x 다시 y 다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이번 시간에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서는 이것을 평형관계에 의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스트레스에서는 그런 일을 왜 했죠? 많이 공부한 대로 가령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가령 30도 기울어진 지점에 스트레스를 보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료상에서 어디가 가장 큰 주응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응력을 항복응력을 허용응력을 얼마로 지정했을 때 그것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파손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앞으로 얼마 정도의 하중을 더 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디자인은 얼마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최대 수직 응력과 최대 전달 응력을 구하는 것이 아주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스트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인이 어떤 뭐 우리가 스트레인 게이지로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큰 스트레인이 나올 수 있다든지 어떤 센서를 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우선은 이 방향의 세타만큼 돌아간 지점에서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토크를 받다고 1학기 때 배웠던 토크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토크를 받으면 자, 이와 같이 퓨어 쉬어가 일어난다고 했었죠. 자, 그렇게 퓨어 쉬어가 일어났을 때, 뭐 이쪽으로 합시다.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은 이와 같은 퓨어 쉬어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자, 이 자체에서 x, y로 볼 때는 입실론 x는 0이고, 입실론 y, 노멀 스트레인은 없죠. 그렇지만 쉬어 스트레인이 얼마간 자 있는데, 뭐 이것을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가령 스트레인 게이지로 이것을 측정한다고 하면 스트레인 게이지는 노멀 스트레인밖에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45도 방향으로 붙인다면, 그러면 이 방향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시편을 이렇게 했다면 이 방향으로는 지금 늘어나고 이 방향으로는 줄어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가 세타만큼 돌아간 지점에 입실론을 유도하는 것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섹션에서는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는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타만큼 돌아간 그런 각도에서 새로운 좌표계 입실론 x 다시 입실론 y 다시 감마 x 다시 y 다시를 세타의 함수로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웨지 엘리먼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평행 방정식으로 유도를 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방법은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것을 좀 맞춰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입실론 x가 가해졌을 경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입실론 x가 유도했을 경우 이 세타만큼 돌아간 x 다시 y 다시 쪽으로는 어떤 스트레인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입실론 y가 일어나면 마찬가지로 입실론 y 이제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늘어났을 텐데요. 늘어난 것에 대한 그 방향의 노멀 스트레인은 어떻게 되는지 또 갬마 x, y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봐서 그것을 슈퍼포즈, 그러니까 더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것이 3개 가해졌을 때 우리가 이제 토탈 인크리스 이제 다이고널이죠. 이것이 도대체 이 원래 다이고널이었던 것이 도대체 얼만큼 늘어났는지, 그죠? 얼만큼 늘어났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면 그것이 결국은 입실론 x 다시를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토탈 그 increase of length,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지우고, 자, 원래 길이가 이런 네모였던 것이 원래가 파란색으로 표현할까요? 원래가 요런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이것이 입실론 x만큼 늘어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x 다시 축으로 늘어난 것은 얼만큼 늘어났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그림에서 좀 더 그림은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할 것은 자, dx라는 것이 원래 있었고 이쪽은 dy라는 게 있었고 대각선은 ds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늘어난 길이는 스트레인으로 표현할 때 스트레인은 원래 dx분의 요 늘어난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인은 지금 dx분의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델타가 되니까 델타는 입실론 x 곱하기 dx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늘어난 길이는 입실론 x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기울어진 삼각형에서는 자, 이것이 이제 새롭게 늘어났으면 대각선의 길이가 ds가 이렇게 됐겠죠. 그럼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는 거죠.
자, 물론 이것을 이제 삼각형이라고 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뭐 몇 마이크로 정도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좀 쉽겠는데요. 원의 일부 접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늘어난 길이를 실제적으로 요만큼 늘어났지만 요만큼 늘어난 거죠. 늘어난 것을 대각선 길이는 요만큼 늘어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필요한데 이쪽 방향으로는 얼마큼 늘어났는지로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입실론 x 삼각형으로 봤을 때 이 삼각형이 좀 작아서 그런데요. 이 삼각형의 길이가 이때 요것은 이제 각도가 꼈으니까 요 각도가 세타 아닙니까? 각도가 요게 이제 세타가 되니까 각도가 꼈으니까 입실론 x dx 사인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불력이니까 입실론 x dx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선은 그려 놓읍시다. 그 다음에 또 입실론 y가 가해졌을 때 그럴 때는 요 길이가 dy 입실론 y가 되겠죠. 입실론 y dy가 되겠고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늘어났을 때 이 다이아고널은 이 대각선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세타가 요거니까 이쪽이 세타가 돼서 이쪽은 이제 각이 안 꼈으니까 입실론 y dy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쪽은 지금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요 각도는 입실론 y dy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요것을 너무나 이게 지금 재력학이 아주 중요한 메시가 아니라 도형에 관한 걸 잘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찬찬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감마 XY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는 이렇게 찌그러졌다는 얘기죠. 요 각도를 우리가 감마 XY라고 하죠. 이제 감마 XY는 요 각도라고 얘기해도 좋고 탄젠트 요 부분에 요거라도 얘기할 수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만큼 늘어난 길이는 아까와 똑같이 감마 X 자 바로 dy분의 이제 감마 XY는 우리가 각도인데 이 각도는 우리가 탄젠트로 표현할 수 있죠. 탄젠트 xy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dy분의 늘어난 길이. 그래서 요만큼 늘어난 길이도 gamma xy dy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 대각선이 늘어난 길이는 gamma xy dy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늘어난 것은 gamma xy dy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이 세 개가 동시에 입실론 x하고 입실론 y, 감마 xy를 받았다고 하면 바로 이 대각선이 늘어난 길이 요거와 그다음 이쪽으로 늘어난 길이 요거와 그다음 이쪽으로 늘어난 게 요거의 세 개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을 여기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이 늘어난 길이는 이제 입실론 x 때문에 생기는 거, 입실론 y 때문에 생기는 거, 감마 xy 때문에 생기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 방향의 스트레인, 지금 우리의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각각이 있을 때 이쪽 방향은 도대체 얼마큼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느냐? 자, 그것은 원래 길이인 ds분의 새롭게 대각선이 늘어난 dx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ds를 나눈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길이의 b로 이제 여기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사인 코사인을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dx dy ds 그러니까 ds분의 dx는 바로 뭐가 됩니까? 요 각이 요거분의 요거라는 건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dy ds분의 dy는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사인 코사인으로 변형을 시키면요. 이와 같이 입실론 x하고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이 하나 있었고 둘이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이 되고 여기는 사인이 있었고 사인이 되니까 사인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사인이 돼 가지고 이렇게 사인 코사인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뭡니까? 입실론 x하고 입실론 y, 갬마 xy가 존재했을 때 세타만큼 돌아간 지점에서 봤을 때 길이가 얼만큼 늘어나는 비율, 노멀 스트레인을 표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식이 우리가 스트레스 식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에서도 여러 가지 모아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배각 공식으로 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했다는 것을 이제 여러모로 편리했다기보다도 물리적인 의미가 훨씬 더 다가온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배각 공식을 써서 이것을 고쳐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코사인 제곱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사인 제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 지금 2분의 1이 빠졌군요.
gamma xy sin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여긴 그냥 있나요? 여기는 그냥 있고, 네. 여기는 그냥 있고, 여기서 밑에서 바꿔지겠군요. 이 원래 식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상수끼리 좀 모아놓고요. 그 다음 코사인 제곱을 묶어서 코사인 제곱항을 묶어서 모아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하고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2분의 1이 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실론 y 이제 입실론 x 다시는 다 했고요. 입실론 y 다시를 하려면 지금 여기서 y 다시는 표현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y 다시 방향은 이 방향인데 이 방향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구한다면 아마도 네모를 이렇게 구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이렇게 네모를 그려서 이쪽 방향, 이 대각선이 입실론 x가 바했을 때 입실론 y가 가해졌을 때 그것들을 보면 되겠죠. 그죠? 이쪽 방향으로는 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면 되겠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미 이것을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다 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x하고 x-하고 y- 사이에는 90도의 간격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세타만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세타만큼 돌리는 것이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돌려버리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원래 식에다가 세타 대신에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이제 그것이 그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론 여러분들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그림을 그려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이 편하죠. 그래서 이거 고등학교 때 우리 많이 했을 텐데요.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는데 원래는 사인 제곱이 돼서 제곱이 돼서 사인 제곱으로 바뀌었었고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사인 코사인은 그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사인 코사인 세타가 서로 바뀌어가지고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하나가 마이너스 붙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바뀌고 이것을 200합공식으로 하면 다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면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요거의 부호가 자 요거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입실론 y-를 구할 수 있고요. 감마 x-y-는 조금 복잡한데요. 자, 감마 x-y-는 이 경우 지금 이 사각형이 이렇게 입실론 x 때문에 왔다면 지금 요런 네모를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회전을 했는데 이만큼 각도가 늘어난 게 되죠. 그죠? 우리가 시어 스트레인은 어떻게 정의를 했죠? 요쪽의 각도가 줄어든 것을 우리가 플러스로 그 각도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쪽에서 지금 요쪽 면하고 요쪽도 지금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요쪽 면에서 하여간 줄어든 양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줄어드는 양을 합하면 감마 x-y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베타는 이제 구성하고 이쪽 부분에서 줄어든 양만 먼저 각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알파는 자, 여기서 보면 요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입실론 x 때문에 생기는 게 요 길이인데 바로 요것이 각도를 이루죠. 이것을 부채꼴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탄젠트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dx분의 바로 요 길이가 각도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부채꼴의 면적에서 r equal l equal 여기는 요 길이는 호의 길이는 l equal r 세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세타는 r분의 반지름분의 이제 호의 길이가 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걸 탄젠트로 봐도 좋습니다. 이 탄젠트가 이게 L이고 이게 DS죠. 요 늘어난 길이가 지금 얼마가 있다고 하면 이 각도는 탄젠트 이거분의 이건데 탄젠트 세타는 라디안으로 표현했을 때 아주 작으면 그냥 이거분의 이거로도 표현해도 기울기로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는 얼마냐면 이 길이분의 ds 길이분의 아까 이거 말고 요 길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알파가 어떻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왔을 때는
줄어든 것이, 1로 줄어든 것이 플러스인데, 지금 1로 줄어든 것이 플러스인데, 이쪽으로, 입실론 x가 1로 늘어나면 이쪽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까 그 대각선의 길이가 이거고요. 그것을 ds로 나누는데, 각도가 지금 dx가 플러스가 되면, 이 알파로 봐서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실론 y가 가해졌을 때는 y가 갔을 때는 이렇게 각도가 증가를 했죠. 요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 ds로 나누는 것이 바로 각도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감마 xy가 작용되는 것은 이게 플러스로 작용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각도는 이쪽으로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바로 요 크기를 이쪽으로 나눠준 것이 각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이제 각도를 표시하려면 지금 이와 같이 이게 ds분의 이쪽 혹은 이쪽에 이제 b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dx분의 ds가 사인이 되고 dy분의 dx가 코사인이 되고 이것이 사인이 돼가지고 이것을 다시 고치면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같은 사인, 코사인으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베타 쪽은 또 그림을 새로 그려봐야 되지만 베타라는 것은 이쪽에서 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알파는 어떻습니까? 알파는 여기서 줄어드는 것을 플러스로 잡고 베타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줄어드는 것을 플러스로 잡죠. 요걸 합한 것이 바로 줄어드는 양이 돼서 시어 스트레인 감마 xy의 플러스 쪽이죠. 그런데 지금 이쪽은 만약에 세타 대신 세타 플러스를 넣었다면 이쪽을 플러스로 했으면 얘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 게 플러스가 되겠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반대. 마이너스 알파를 표현하면 세타 대신에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고 그것을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자, 이와 같이 부호가 이것이 플러스로 되고요. 이와 같이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로 표현을 하면 딱 이것이 또 사인 코사인 간의 관계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것을 두 개를 더하면 시어 스트레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더하니까 이거 같고요. 그래서 두 배가 됐고 이것은 사인하고 코사인이 있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표시되고 이것도 2배각 공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2까지 있으니까 사인 2세타가 되고 이제 코사인 2세타가 됩니다. 자, 좀 빠르게 내가 해석을 했지만 자, 이것들의 해석은 늘 하는 것처럼 좀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이제 했는데 결국은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입실론 x가 가해졌다. 입실론 x가 가해져서 이만큼 늘어났다. 입실론 y가 늘어나서 이만큼 늘어났다. 그리고 감마 x가 y가 돼서 이만큼 찌그러졌다. 각도만큼. 이런 일이 있을 때 x 다시 방향. 이 방향의 스트레인은 얼마가 늘어나겠다고 볼 수 있느냐. 자, 이와 같이 시어 스트레인이 있더라도 대각선은 늘어나겠죠. 그런 것을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또 그럼 y 다시 방향으로는 얼마큼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은 각각이 가해졌을 때 찌그러진 것은 이 방향으로서 봤을 때는 얼마큼 찌그러지는지 이제 그런 것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입실론 x와 입실론 y와 감마 xy가 각각 가해졌을 때 그것이 기하학적으로 이 세타는 지금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인 코사인 하는데 이것이 늘어났을 때 이거 사인 코사인 이것을 대각선이 늘어난 길이로 볼 수 있느냐? 있습니다.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0.1도보다도 더 작은 0.1도 하면은 스트레인이 약 얼마가 될까요? 파이분의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자, 이것이 한 6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인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양이 되죠. 한 얼마쯤 될까요? 한 16 곱하기 10의 4, 이게 마이너스 10의 4승이니까, 10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거 10 마이너스 6승을 하면 160000, 16만 마이크로 스트레인이나 되죠. 그리고 0.1도라고 하더라도 16,000 스트레인이 되게 됩니다. 요거보다 한 자리 더 뒤로 가겠는데요. 1600 마이크로스 0.1도라고 하더라도 벌써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항복을 거의 걱정해야 될 때 이제 그 정도가 되는 스트레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각도가 아주 작을 때를 계산기로 탄젠트 0.1도 그랬을 때 이거분의 이거. 그 다음에 라디안으로 표현했을 때 0.1도의 그 r 세타 이 길이. 또 뭐 사인으로 했을 때, 코사인으로 했을 때, 사인으로 했을 때, 탄젠트로 했을 때, 호의 길이로 했을 때 해보면 유효 숫자가 뭐 5자리, 6자리까지도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쉽게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 것을 가지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이제 이것은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다 가해졌을 경우에 우리가 저것을 기하학적으로 얼마큼 늘어난 비율을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제 결론은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스트레스식하고 아주 다른 방향, 스트레스식에서는 어떤 웨지의 엘리먼트의 이런 거의 평형관계를 이용해서 구했고, 스트레인은 이 기하학적인 변형 상태로 구했는데 이제 뭐 결과는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이제 밑에 이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한 것을 이백학 공식으로 사용했을 때, 자,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특별히 외울 필요 없이 이제 항이 여러분들 익숙해질 텐데요. 그 다음 코사인 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엡실론 y는 이 부호만 틀리고요. 그 다음 갬마 xy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죠? 자, 스트레스식하고 뭐가 틀릴까요? 스트레스식을 한번 써볼까요? 시그마 x 다시는 2분의 1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시그마 x, 시그마 y 하도 많이 해서 기억을 하겠죠. 시그마 x 마이너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모아원에서 한 축이 됐고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타우죠. 타우 xy 사인 세타. 또 뭐 시그마 y는 부호만 틀리니까 타우 x 다시 y 다시는 어떻게 됐었죠? 2분의 1에 엡실론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요번에 요게 사인이 됐었죠. 여기가 마이너스 됐었나요? 그리고 플러스 타우 xy 코사인 2세타가 됐죠. 자, 먼저 입실론 x를 비교하면 어떻게 틀려지나요? 입실론 x를 비교해 보면, 자, 시그마 x 대신에 입실론 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 똑같고 여기도 같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2분의 1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게 틀리죠. 마찬가지 시그마 엡실론 y축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 이거 보지 말고 이걸 보도록 하죠. 감마 xy는 어떻나요? 좀 많이 틀리죠. 많이 틀리는데 모양은 비슷합니다. 요거하고 요즘 요식하고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틀리나요? 여기 좀 2세트하고요. 이거 모양은 같은데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원래 있었던 거 2분의 1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2분의 1이 안 들어가고 여기 똑같습니다. 그죠? 자, 지금 다른 점은 두 가지만 다르죠. 여기에 2분의 1이 들어간 거하고 여기에 2분의 1이 들어간 거하고. 그죠? 그거 두 개만 틀립니다. 2분의 1이 이제 그렇죠. 2분의 1이 들어간 것만 틀리죠. 그래서 이것을 그럼 뭐 대신 뭐로 바꿨느냐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조금 여기서 봤을 때는 타워 x 더하기 대신에 2분의 1 x 다시 갬마 xy를 쓰면 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는 또 시그마 x 다시에 2분의 1이 붙었죠.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이와 같이 아예 이걸 전체를 2분의 1로 나눴습니다. 2분의 1로 지금 이 식을
2분의 1로 나눠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 2분의 1 감마 x 다시 y 다시는 x 다시 y 다시는 여기 또 여기 원래 2분의 1이 없었으니까 자 2분의 1을 붙이고요. 여기도 2분의 1을 붙이죠. 자 이렇게 돼서 비교를 해보면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 식이 같아졌네요. 그죠? 이 식이 같아졌고 그 대신에 요거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요거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까까지 포함해서 보면 어떻게 바뀌었다고 보면 다 맞습니까? 시그마는 입실론으로 표현하고 타우는 2분의 1 감마로 표현하면 다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시그마 식에서 자 이런 식이 있었다면 노멀 스트레스는 그냥 이거 대신에 입실론 x를 쓰고 입실론 이거 대신에 입실론 x를 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y 대신에 입실론 y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똑같이 쓰고요. 타우 xy 대신에는 여기서 2분의 1의 감마 xy 뭐 시그마 y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2분의 1 감마 xy 썼죠. 그리고 이쪽도 다시 x 다시 y 다시도 2분의 1 감마 x 다시를 쓴다면 모든 것이 이제 똑같은 식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똑같은 코사인 사인을 가진 일종의 함수이기 때문에 중력이라든지 뭐 맥시멈 스트레스라든지 스트레인이라든지 이런 걸 구할 때 앞에서 구했던 식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 변형률 그런 것 갖다 우리가 프린시플 스트레스라고 안 하고 프린시플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레인 스트레인 그러니까 프레인 스트레인에서 프린시플 스트레인 그러니까 주 변형률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 똑같고요. 어떻게 됐었죠? 그때는 2분의 1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그 다음 2분의 1 요항이 이제 항상 요항과 요항이 이제 제곱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뭐 강의를 할 때 세모 플러스 네모 제곱 뭐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달라지는 건 뭐 있죠? 여기 대신에 타우 xy 대신에 요것이 타우 xy의 제곱이었다면 이것을 2분의 1 감마 xy 다시로 바꾼 것으로 계산이 되겠죠. 다 똑같은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2분의 1이 들어가서 원래 여기에 2가 있었는데 2 타우 xy인데 2가 없어지고 이제 각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맥시멈 시어 스트레인을 보면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는 바로바로 루트 이것이 맥시멈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것이 맥시멈 스트레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인은 근데 여기 왜 2가 붙었냐면 이것도 2분의 1 감마 맥시멈 이렇게 고쳐줘야죠. 그죠? 이것이 뭐 이렇게 되니까 이 2분의 1이 실제로 맥시멈은 돌아와서 2로 이제 고쳐집니다.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한 것은 우리가 노멀 스트레인인 경우 플러스냐 마이너스 늘어나느냐 줄어드냐 그것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스트레인은 이쪽으로 찌그러지느냐 이쪽으로 찌그러지느냐 뭐 그걸 큰 물리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같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의미로 보니까 이것이 입실론 x에서 이거를 빼면 결국은 감마 xy가 나온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입실론 안에서 이걸 빼면 이제 요것만 남죠. 그죠? 여기서 빼면 이거 같은 거 빼지고 이것의 2배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감마 x만하고 같죠. 이런 관계들이 모두리 다 이렇게만 하면 다 모든 것이 다 일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이제 이것을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뭐 이것을 이렇게 이용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프레임 스트레스에서 중력 구하고 그런 것을 뭐 똑같은 방법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겠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인 경우 우리가 모아의 원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응력 상태를 판단하고 그랬더니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응력 상태를 판단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중력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세타가 뭐 30도 돌아간 지점
뿐 아니라 지금 응력 상태가 전체적으로 인장 쪽으로 가 있구나, 압축 쪽으로 가 있구나, 그리고 원은 크니까 이것이 시어 스트레인은 매우 크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다 판단할 수 있었던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었죠. 이런 식을 계산하면,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프린시플 스트레스를 계산하면 이 탄젠트라는 거 90도마다 1세트라는 거에 180도마다 한 가지 똑같은 게 나오니까 어떤 것이 주응력 플러스고 어떤 것이 주응력 시그마 1이고 어떤 것이 미니멈 주응력이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180도마다 계속해서 되고 2세타가 그러니까 세타는 90도마다 또 계속 같은 값이 나오고요. 사인 코사인의 어려운 점이 이제 뭐 어렵다기보다도 좀 따져봐야 될 점이 그런 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원으로 생각하면 이게 X축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60도, 실제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30도인 지점에 뭐 어떤 주응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매한 것 없이 한눈에 볼 수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모아원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런 관계들을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해놓고 나니까 똑같이 이거의 제곱하고 이거의 제곱을 하면,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돌려버리고, 그때 스트레스의 모아원에서도 그렇게 했죠. 돌려버린 상태에서 상수를 없애버린 상태에서 제곱을 해버리면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 플러스 서로 곱한 거 2배,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2a,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 플러스 2a. 그런데 그것을 스트레스처럼 더해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둘이 서로 곱한 2ab는 부호가 하나가 틀리기 때문에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냥 제곱하고 그냥 제곱은 앞이 똑같은데 사인 제곱 이세타 제곱하고 코사인 이세타 제곱이 있으니까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저쪽으로 돌려서 제곱을 했죠. 그래서 입실론 x 다시와 입실론 y 다시 감마 x 다시 y 다시의 제곱은 어떤 딱 세타가 포함되지 않은 상수, 이것을 하나의 상수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상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이 입실론 x가 x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스트레스에서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뭐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에서는 표현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x축으로 a만큼 시프트된 그런 원이다. 그래서 모아원을 이제 그렸는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의 어떤 도형의 식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y라고 놓고 보면 이렇게 앞에 x와 y 다시의 y의 개수가 틀릴 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분의 y의 제곱은 어떤 것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무슨 도형의 방정식이죠? 바로 타원의 방정식이죠. 그죠? 이것이 이제 두 개가 개수가 같을 때는 원의 방정식이고, 플러스지만 개수가 다를 때는 이게 뭐 이제 1분의 이게 장축, 단축 그래가지고 타원의 방정식이 돼서, 그리고 뭐 물론 이게 부호가 틀리면 쌍곡선이 되지만요. 그래서 이것은 y축으로 2배만큼 확장된 이런 원이 되겠죠. 그죠? 이거 x축에 비해서 이것이 이제 y축으로의 축이니까 이것이 이제 2의 제곱이니까요. 이것이 1이라면 이것은 2인, 물론 그 지름은 이거에 따라 달리죠. 이런 모아의 타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플레인 스트레인의 모아의 타원, 그래서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타원으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 원에서 했던 여러 가지 장점들, 우리가 모아원에서 표현했던 여러 가지 쉬운 점, 뭐 프린시플 스트레스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세타만큼 돌아간 지점에 원의 사인 코사인 이용해서 이런 장점들이 모조리 다 사라지게 되죠. 타원을 쓰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모아와의 타원으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 자체를 2분의 감마 xy 다시 자체를 y로 하는 방법, 축 자체를 2분의 1 감마 축으로 하고 이쪽은 그대로 노멀 스트레인 축으로 한다면 이것이 원이 되겠죠. 그죠? 모든 데이터 값을 감마는 반으로 줄여가지고 계산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여태까지 사용했던 모아의 스트레스 원에서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다른 것은 뭐냐면 이거와 같이 감마 대신에 2분의 감마로 데이터를 넣어야 되고, 또 그것뿐 아니라 어떤 값들이 중력이 가지고 맥시멈 시어 스트레인이 결정됐다면 그것이 실제 값의 2분의 1이다. 그래서 나올 때는 2배로 곱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만 주의한다면, 그런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모아의 원을 쓰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우리가 프레인 스트레인의 모아원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모아의 스트레스에서 모아원에서 사용했던 것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와 같이 어떤 세타라든지 이것을 입실론 축 2분의 감마축으로 놓고, 그러면 원이 되니까 주 변형률은 이와 같이 되고, 이것은 이 맥시멈 크기는 바로 감마의 맥시멈이 아니고 2분의 감마의 맥시멈이 될 테고, 그래서 감마의 맥시멈은 이거에 2를 곱해서 나와야 되겠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로 줍시다. 입실론 x가 마이너스 200 마이크로스트레인, 그리고 입실론 y가 1000 마이크로스트레인, 그 다음에 감마 x가 900 마이크로스트레인인 그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 플러스고 어떤 건 마이너스네요. 자, 그랬을 때 주 변형률을 구해 보고요. 또 이렇게 30도 기울어진 지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네요. 그런 새로운 축에서의 스트레인은 그럼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느냐. 자, 그것을 이제 일일이 그림으로 그려서 안 하고 우리가 식을 어차피 유도를 했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모아원을 이용해서, 물론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트레스의 모아원과 똑같이 우선은 중점을 좀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00하고 1000하고의 중심은 800이니까 400 마이크로스는, 자, 중심이 4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의 스트레스의 모아원을 그려서 그것을 가지고 응력 상태로 얘기를 하려면 두 가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한 가지는 원이 그려져야 되죠. 그죠? 원이 중심이 얼마고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 그려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축, 예를 들어서 X축, Y축이 모아원에서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그림 위에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의 응력 상태가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입실론 X는 그림을 다 원을 그려놓고 그려도 되지만,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스트레스의 경험을 좀 살려보면 X축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이너스 200 위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엡실론 Y는 1000이라는 축, 1000이죠. 1000이라는 축 위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X점을 찍으려고 하면 노멀 스트레인 뿐 아니라 시어 스트레인 값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시어 스트레인 값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꼭 하셔야 되는데 2분의 감마의 값입니다. 지금 감마는 플러스 9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둘로 나누면 450이 되겠죠. 450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플러스면 스트레스 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을 했었죠. X축은 밑으로 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면 X가 지금 마이너스 200인데 마이너스 200이 Y좌표는 이게 450만큼 밑으로 된 점이 X축이고요. Y는 반대겠죠. 이런 점이 Y가 돼서 이 점을 먼저 찍은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1번은 중심을 찍고, 그 다음에 X와 Y의 좌표값을 찍고, 그 다음에 원을 그려버리면 그게 모아원이 되겠죠. 자, 이런 원이 그려졌습니다. 그릴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중심을 구하고, 두 번째 x, y점을 구하는데 x점의 y좌표 값은 반드시 2분의 1로 나눠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원이 그려졌고, 거기에 x, y점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변형률 상태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죠. x 다시 y 다시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원이 그려졌으니까 30도만큼 돌아갔으니까 모아원에서는 60도만큼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새로운 점은 x 다시점이 이 점이었고 y 다시점이 이 점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뭐 60도 돌아갔으니까 30도가 넘어간다면 이게 쪽이 각이 작으니까 더 커지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절대값이 커지겠고요. 그래서 각도를 한번 봅시다. 이 각도는 물론 시계에 의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기하학적으로 이 각도를 요것이 400하고 마이너스 200, 600분의 450의 탄젠트가 되겠죠. 그 탄젠트를 구해보니까 36.8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뭐 90도 빼기 뭐 이렇게 복잡할 수 있지만 그냥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요 각도가 36.8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돌아간 x-시점에 이 노멀 스트레인은 400에서 요만큼을 빼야 되는데 요만큼에 빼는 것을 요 각도의 r과 요 각도로서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r을 구해보니까 아까 450하고 600 그러니까 3대 4대 5가 되어야 되니까 750이 되겠죠. 계산 안 해봐도. 그럼 400에서 빼기 750 곱하기 코사인 요 각도. 요 각도는 60도에서 지금 아까 구한 36.8도를 뺀 20몇 도가 되겠네요. 이것을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290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이 되겠고요. 뭐 입실론 y는 똑같은 방법으로 플러스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감마 xy는 근데 감마 xy가 아니라 지금 이 점에 이것을 구해야 이제 이게 x-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값일 텐데요.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2분의 1 감마 x-y죠. 이걸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분의 감마 x-y 값은 이 사인이 되겠죠. 750 반지름의 사인 요 각도.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 마이너스 2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됐습니다. 2분의 1이 그러니까 감마 xy 다시는 거기다가 2배를 곱해서 5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새로 생긴 축에서의 스트레인이 구해지죠. 뭐 30도고 60도고 90도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입실론 y는 굉장히 쉽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중심에 반지름 더하면 되죠. 중심에 반지름 더하면 되고 중심에 반지름 빼면 되죠. 아주 쉽게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시멈 스트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시멈 스트레인은 2분의 1 맥시멈 스트레인이 그 반지름이므로 그죠? 맥시멈 스트레인 값은 1500 우리가 지금 주어진 거는 900이지만 1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까지도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아원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모아원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모아원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계산을 뭐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다 똑같고 스트레인 대신에 결론은 감마축을 원래 모아원의 타원이 되기 때문에 그 타원을 원으로 줄여뜨리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 값을 감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입력할 때 값도 그렇고 나올 때 x-y- 값도 그렇고 뭐 최대 전단 변형률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산할 때는 2분의 값이기 때문에 나올 때는 2배를 곱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시간 만에 우리가 지금 한 주 만에 이것을 다 지금 끝내버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아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서 주응력이라든지 주 변형률이라든지 맥시멈 그러니까 최대 전단 변형률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또 모아원의 적응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을 같이 결합해서 이제 푸는 그런 문제로 해석을 좀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